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신장 건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혹시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마다 하얀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경험이 있나요? 이건 단순히 물을 적게 마셔서 생기는 일일까요? 아니면 더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는 걸까요? 저는 40년간 신장내과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사례가 바로 62세 남성 환자입니다. 3개월 전부터 소변에 거품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병원을 찾아오셨고 검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의 단백질 수치는 정상치보다 10배나 높아 신장 기능은 이미 30%가 감소한 상태였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처음에는 물을 적게 마셔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변 거품이 과연 무시해도 되는 것일까요? 사실 소변에서 거품이 생기는 것은 신장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품이 생긴다고 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그것은 아주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소변 거품은 신장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내 통계에 따르면 소변에 지속적으로 거품이 생기는 사람들 중 80% 이상이 이미 신장 손상이 시작된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자, 그럼 왜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걸까요? 이 거품은 사실 단백질 이 소변을 통해 배출되는 것 때문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와 거품을 만들어냅니다. 거품이 작고 끈적끈적하게 변기물을 내려도 떠다니면 그것은 단백질이 소변에 섞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현상이 3일 이상 지속된다면 신장이 이미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여러분께 신장을 보호하고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수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수박 속에는 시트롤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신장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노폐물 배출을 돕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사실 수박을 통해 신장 회복을 돕는 방법은 제가 40년 동안 임상에서 직접 적용해 본 결과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2세 남성 환자분께 수박을 활용한 방법을 알려드려 6개월 후 그의 단백질 수치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신장 기능도 20%가 회복되었죠. 놀랍지 않나요? 이런 변화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수박은 어떻게 신장을 회복시키는 걸까요? 수박에 들어있는 시트롤린 성분은 우리 몸에서 아르기닌으로 변환되며 이 아르기닌은 신장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막힌 수도관을 뚫어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신장이 더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수박을 섭취하는데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수박은 반드시 공복에 먹어야 합니다. 식사 후에 먹으면 다른 음식과 함께 섞여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루 권장량은 300g에서 500g 정도로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수박 껍질까지 함께 갈아서 먹으면 그 효과가 2배가 됩니다. 껍질에 더 많은 시트롤린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물론 처음에는 맛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꿀이나 레몬을 조금 넣으면 훨씬 먹기 쉬워집니다. 수박을 섭취하는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아침 공복과 저녁 식사 후 2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시트롤린 성분이 가장 잘 흡수되기 때문이죠. 이제 여러분도 이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수박을 꾸준히 먹는 것만으로도 신장 건강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장 손상이 진행되는 과정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도미노처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게 되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시나요? 오늘은 신장 손상의 단계를 살펴보고 그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방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소변에서 거품이 보이는 시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변에 거품이 보인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을 적게 마셔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기죠. 그러나 그 거품이 단순히 물 부족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신장 기능의 저하로 인해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현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때부터 신장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부종입니다. 발목이 부풀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부어 있는 것이
2단계의 특징입니다. 신장이 손상되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체내에 수분이 쌓이게 됩니다. 이때는 혈압도 상승하게 되며 발목이나 손목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한 피로로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사실 이는 신장이 더 이상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피로감과 호흡 곤란입니다. 이제는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만으로도 헉헉거리게 되죠.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체내에 불필요한 물질들이 축적되기 시작하고 이는 피로를 일으킵니다. 또한 체액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폐에 물이 차서 호흡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신장 기능이 더 이상 회복되지 않으면 환자는 점점 더 심각한 상태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가 되면 신장 기능이 크게 저하되어 독성 물질들이 몸에 축적됩니다. 이때부터는 음식에 대한 욕구가 사라지고 구역질이 나며 심한 경우에는 의식을 잃기도 합니다. 이제는 투석이나 신장이식이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처음부터 신장이 보내는 신호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러한 신장 손상의 각 단계를 살펴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조기 발견입니다. 신장이 보내는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고 이를 빨리 인식하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변에 거품이 보이는 것이 첫 번째 경고 신호라면 이때부터 적극적으로 신장 건강을 체크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기에 신장 손상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소변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첫 소변을 본 후 10분 정도 기다려 보세요. 만약 거품이 변기 표면에 남아 있다면 그건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거품의 크기입니다. 비누 거품처럼 작은 거품들이 여러 층으로 쌓여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발목이나 얼굴이 붓는 증상, 피로감, 호흡곤란 등 신장 손상과 관련된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경우 신장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고 적절한 시점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신장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올바른 생활 습관입니다. 과도한 소금 섭취나 단백질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신장의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고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물을 마시는 것이 신장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수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름철 간식인 수박. 그런데 이 수박이 신장에 얼마나 놀라운 효과를 가져오는지 알고 계셨나요? 신장내과에서 40년 동안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수박이 신장 회복에 놀라운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한 경험이 있습니다. 수박에 들어있는 시트롤린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에서 아르기닌으로 변환됩니다. 이 아르기닌은 신장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관을 확장시켜 신장의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쉽게 말해 수박은 신장을 위한 천연 혈액순환 촉진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르기닌이 혈액순환을 개선하면서 신장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치 막힌 수도관을 뚫어주는 것처럼 신장 기능을 되살려주는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임상에서의 사례를 통해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치료한 61세 남성 환자에게 수박을 포함한 치료 방법을 제시한 후 6개월 만에 그의 단백질 수치는 절반 이하로 감소했고 신장 기능도 20%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수박이 정말 신장에 도움이 될까라고 반신반의했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신장 건강에 큰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처럼 수박은 신장 회복에 매우 효과적이지만 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수박을 섭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복에 먹는 것입니다. 식사 후에 먹으면 다른 음식과 섞여서 시트롤린 성분의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침 공복에 수박을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하루 권장량은 약 300g에서 500g 정도이며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박 껍질에도
많은 시트롤린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박 껍질을 버리는데 사실 수박 껍질에는 과육보다 2배 이상 많은 시트롤린이 들어있습니다. 처음에는 껍질의 맛이 조금 이상할 수 있지만 꿀이나 레몬을 넣어주면 그 맛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박을 갈아서 먹을 때 껍질까지 함께 갈아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수박의 효능을 극대화하려면 섭취 시간도 중요합니다. 아침 공복에 수박을 먹고 저녁 식사 후 2시간 정도가 지난 후에 다시 한번 섭취하면 시트롤린이 가장 잘 흡수되는 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섭취한 시트롤린 성분은 신장 기능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수박을 활용한 신장 회복법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수박은 여름철에만 먹는 간식이 아닙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천연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수박을 통해 신장 기능을 회복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수박을 활용한 신장 건강관리법을 실천에 옮길 때입니다. 수박을 단순히 여름 간식으로 먹지 말고 신장 회복을 위한 중요한 식품으로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장이 얼마나 건강해질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하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장 회복을 위한 방법은 수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과일들이 신장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박 외에도 신장 회복에 도움이 되는 과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일에는 신장에 좋은 성분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과일은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는 신장 건강에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는 과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과 속에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펙틴은 신장에서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며 특히 중금속이나 약물 찌꺼기 같은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랫동안 약물을 복용하거나 환경오염에 많이 노출된 상황이라면 사과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과를 꾸준히 섭취한 환자들 중에서는 신장 기능이 개선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72세 남성 환자는 고혈압 약을 오래 복용한 후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가 매일 사과 1개씩을 꾸준히 섭취한 결과 3개월 만에 신장 기능이 20% 개선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사과가 신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다음으로는 크랜베리입니다. 크랜베리에는 프로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신장 내 염증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며 특히 소변길 감염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크랜베리 주스를 하루에 한 잔씩 마시면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크랜베리에는 항균 성질이 있어 신장과 소변길의 감염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이와 함께 체리도 신장 회복에 큰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체리 속에 포함된 안토시아닌은 신장 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체리는 염증을 줄여주고 신장의 기능을 보호하는데 매우 유익한 과일로 신장 질환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체리를 섭취할 때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저녁입니다. 체리에는 멜라토닌이 들어있어 숙면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리를 저녁에 먹으면 신장 회복뿐만 아니라 좋은 수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과일들을 조합하여 섭취하면 신장 건강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수박 주스를 마시고 오전 간식으로는 사과를 먹습니다. 점심 후에는 크랜베리 주스를, 저녁에는 체리를 먹는 식으로 하루 종일 신장에 좋은 성분들이 지속적으로 공급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여러 악기들이 하나의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다양한 과일들을 조화롭게 섭취하는 것이 신장 회복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렇지만 과일 섭취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경우 과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하루에 200g 이상의 과일을 섭취하지 않도록 하고 혈당을 자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과일의 칼륨 수치가 높기 때문에 칼륨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칼륨을 배출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과일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과일 섭취와 함께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신장에 좋은 생활 습관을 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일만으로 신장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신장에 좋은 식단과 생활 습관을 함께 유지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신장 회복에 좋은 과일들을 잘 알고 계시죠? 사과, 크랜베리, 체리, 수박 등 신장에 좋은 과일들을 꾸준히 섭취해 보세요. 신장 기능을 개선하고 건강한 신장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장을 회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단순히 약을 먹거나 특정 음식을 섭취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생활 습관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신장이 하루에도 수백 번씩 우리 몸을 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수분 섭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시지만 신장은 24시간 내내 활동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신장이 효율적으로 기능하려면 체내 수분이 적절히 유지되어야 하며 물이 부족하면 신장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 체중 1kg당 32ml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60kg의 체중이라면 하루에 약 8L 정도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고 그 후에는 30분 간격으로 물 반 컵씩 마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또한 너무 찬물을 마시면 신장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물 온도가 체온과 비슷한 약 37도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생활 습관은 염분 섭취 줄이기입니다. 너무 많은 염분은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염분은 혈압을 상승시키고 신장이 혈액을 걸러내는 일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분을 섭취하는 양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염분을 너무 줄이면 몸에 부담이 올 수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평소 염분 섭취량의 80%로 줄이고 두 번째 주에는 60%, 세 번째 주에는 40%로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세요. 이렇게 하면 몸이 적응하며 부작용 없이 염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도 신장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이 몸에 좋다고 과도하게 섭취하지만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노폐물을 신장이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섭취하는 단백질량은 체중 1kg당 0.8g 정도가 적당합니다. 예를 들어 60kg면 하루에 48g 정도가 적당합니다. 계란 2개 정도의 양이죠. 또한 단백질은 한 번에 몰아서 먹지 말고 여러 끼에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이 신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 신장이 더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걷기 힘든 상태일 수 있지만 매일 조금씩 운동 시간을 늘려가며 3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운동 강도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 신장이 약한 상태에서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는 적당한 강도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중 옆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말을 할 수 없다면 강도를 줄여야 하고 반대로 너무 쉬운 운동이라면 조금 더 빠르게 걷거나 운동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면도 신장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회복됩니다. 신장도 예외는 아니죠.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1시 사이가 신장이 가장 활발하게 회복되는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에 깊은 잠에 들어 있어야 신장이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잠자기 전에 물을 마시면 자주 깨게 되므로 잠자리에서 2시간 전에는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휴대폰이나 텔레비전 화면을 보는 것도 뇌를 각성시켜 숙면을 방해하므로 잠자리에서는 화면을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염분을 줄이고 적당한 운동과
규칙적인 수면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신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신장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들을 실천해 보세요. 신장은 우리가 꾸준히 돌보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는 것, 그 첫걸음은 바로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조금씩 개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장 회복을 위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은 신장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기능하도록 돕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장이 안 좋으면 운동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운동은 신장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운동 강도와 종류입니다. 먼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기억해야 할 점은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장이 약한 상태에서 격렬한 운동을 하면 그로 인해 신장이 과도하게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는 반드시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신장에 무리 없이 좋은 운동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첫 번째 운동은 바로 걷기입니다. 걷기는 신장 건강을 위한 가장 쉬운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5분도 걷기 힘들 수 있지만 매일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며 30분 이상 걷는 습관을 들이면 신장 기능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걷기는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신장의 혈류량을 늘리고 신장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걷기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운동은 자전거 타기입니다. 자전거는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신장을 돕는데 탁월한 운동입니다. 자전거를 타는 동안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하체 근육을 강화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신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자전거 타기가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자전거 타기 또한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체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영입니다. 수영은 전신을 사용하는 운동으로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아주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습니다. 신장에 문제가 있거나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운동을 하고자 할 때는 수영을 추천합니다. 수영은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며 신장 건강을 위한 전신 운동으로 매우 유익합니다. 운동 강도는 적당히 조절해야 합니다. 운동을 하면서 옆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말을 할 수 없다면 운동 강도를 낮추고 너무 쉬운 운동이라면 조금 더 빠르게 걷거나 운동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신장이 약한 상태에서는 갑자기 과도한 운동을 시작하기보다는 천천히 운동량을 늘려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5분씩 걷기 시작하여 점차 시간을 늘려가고 체력이 붙으면 운동 강도를 조금씩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통해 신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운동한다고 해서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3개월 이상 꾸준히 운동을 실천해야 하며 운동을 하면서 신장 기능이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운동을 할 때는 하루에 30분 이상을 목표로 하되 그 시간 동안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운동 후에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신장이 회복되려면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수입니다. 운동 후에 몸이 피로한 상태로 잠자리에 들면 몸의 회복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몸을 이완시키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운동 후 휴식을 취하면 신장도 회복되고 몸의 전반적인 건강도 좋아집니다. 이제 운동을 통해 신장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지 알게 되었죠. 운동은 신장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 중 하나입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을 통해 신장을 회복하고 일상에서 조금씩 운동을 실천하며 신장 건강을 지키세요. 여러분의 신장이 얼마나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지 그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환경적 요인입니다. 우리는 신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며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환경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환경이 우리의 신장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환경적 요인이
신장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신장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트레스가 신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뤄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스트레스를 일상적으로 겪습니다. 직장에서의 압박, 가족 간의 갈등,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스트레스가 우리의 신장에 미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그로 인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신장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결국 신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명상이나 호흡 운동입니다. 매일 몇 분씩 깊게 숨을 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만 가지더라도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에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환경 오염이 신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얼마나 깨끗하고 안전한지, 공기와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가 우리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제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공기 중의 오염물질이나 물의 질은 신장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환경 오염이 심한 지역에서는 공기 중의 미세먼지나 화학물질이 신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금속이나 화학물질이 포함된 물을 마시면 신장이 제대로 필터링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환경 오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깨끗한 공기와 물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신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도시 지역에서는 이러한 환경적 요인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거나 깨끗한 물을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환경 오염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흡연이 신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흡연은 신장에 매우 해롭습니다. 담배 속의 타르, 니코틴 등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그로 인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제한되고 신장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흡연은 혈관 질환과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는 신장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흡연을 하는 사람들은 신장 질환을 겪을 위험이 높으므로 금연이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금연은 신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흡연을 하지 않거나 금연을 시도한다면 신장의 기능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생활 환경과 주거지의 청결도 신장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차고나 주차장과 같은 공기질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 오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신장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집안의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환기를 자주 하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여 실내 공기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식품과 관련된 환경적 요인도 신장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농약이 사용된 채소나 과일을 섭취하면 그 안에 포함된 화학물질이 체내에 축적되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거나 섭취 전 반드시 세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청결한 환경과 자연과 가까운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이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신경 쓰며 살도록 해야 합니다. 깨끗한 공기와 물, 스트레스 관리, 흡연과 같은 위험 요소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신장 건강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이 신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잘 이해하고 가능한 한 건강한 환경에서 살도록 노력하면 신장을 보호하고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식단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신장의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장을 보호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식단은 사실 생각보다 간단하고 실천하기 쉽습니다. 오늘은 신장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한 식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염분, 특히 나트륨은 신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염분이 과도하게 섭취되면 신장은 그만큼 많은 양의 물을 배출하려 하며 그로 인해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 혈압 상승은 신장에 무리를 주고 신장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저염식 식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공식품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공식품, 특히 통조림,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음식 등에는 염분이 과다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식품은 염분 함량이 낮고 신장 건강에 유익한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해 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식단 관리 요소는 단백질 섭취입니다. 단백질은 신장 건강을 위해 필요한 영양소지만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체내에서 분해되면서 신장이 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면 신장이 과중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건강한 성인의 경우 체중 1kg당 0.8g 정도의 단백질이 적당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경우 하루에 약 48개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 채소, 곡물, 콩류 등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도 신장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보다 신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또한 단백질을 과도하게 한 번에 섭취하기보다는 식사별로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신장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장에서 발생하는 독소가 신장으로 전달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신장을 보호하는 데 매우 유익합니다. 식이섬유는 채소, 과일, 곡물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배, 사과, 오트밀 등의 식품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신장 건강을 돕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식이섬유가 포함된 음식을 섭취하면 신장 기능을 유지하고 질환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수분 섭취입니다.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은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고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장은 더 잘 작동하고 체내의 불필요한 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체중 1kg당 약 30ml의 물을 마시는 것이 적당하며 하루에 최소 5L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이미 손상된 상태라면 수분 섭취량을 너무 많이 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면 과도한 수분 섭취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 상태에 따라 수분 섭취량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항산화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신장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항산화제는 체내에서 발생하는 자유, 라디칼을 제거하여 신장과 다른 장기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은 블루베리, 체리, 딸기, 녹차 등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신장을 보호하고 노화나 질병으로부터 신장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제 여러분은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식단에 대해 잘 알고 계시겠죠? 염분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을 적당히 섭취하며 식이섬유와 항산화 음식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면 신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도 신장 기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단만으로 신장 건강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 신장을 보호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신장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며 운동과 생활 습관을 개선해 나가면 건강한 신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혈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혈압은 신장 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혈액을 필터링합니다. 그런데 고혈압이 지속되면 신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되어 신장 기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혈압이 신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혈압이 신장에 미치는 영향. 고혈압이 지속되면 혈액이 신장을 지나갈 때 너무 많은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는 신장 혈관에 손상을 주고 신장의 미세혈관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혈관에 손상이 가면 신장은 노폐물과 과도한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신장 기능 저하나 신장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고혈압은 신장에 심각한 손상을 주고 결국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이 신장에 미치는 영향은 혈액순환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혈압이 높으면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며 이는 신장의 건강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혈압 관리 방법. 그렇다면 고혈압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식이요법이 중요합니다. 고혈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염식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염분은 혈압을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이므로 염분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이미 설명드린 대로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음식 등을 피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의 균형을 맞춰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칼륨이 풍부한 음식은 바나나, 감자, 시금치, 아보카도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체중 관리입니다. 과체중이거나 비만일 경우 고혈압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체중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혈압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체중을 관리하는 것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혈압을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유산소 운동, 예를 들어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혈압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꾸준히 운동을 하면 혈압을 정상 범위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체중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고혈압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고혈압과 신장 질환 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팁. 1.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가 많으면 혈압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명상, 호흡, 운동, 휴식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활동을 취미로 가질 것을 권장합니다. R. 금연, 흡연은 혈압을 상승시키고 신장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금연은 혈압을 낮추고 신장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흡연을 한다면 즉시 끊는 것이 신장과 혈압에 도움이 됩니다. 3. 알코올 섭취 제한.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알코올 섭취를 적당히 하고 과도한 음주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 관리와 신장 보호의 관계. 고혈압을 관리하는 것은 신장 보호의 핵심입니다. 신장은 고혈압에 의해 손상을 입을 수 있지만 적절히 혈압을 관리하면 신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을 관리하는 방법은 단순히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식이요법,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장 기능을 유지하고 신장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이 신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혈압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신장을 건강하게 지키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혈압을 관리하는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고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신장이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당뇨병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당뇨병은 신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으로 당뇨병이 신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당뇨병이 신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당뇨병성 신장질환 다이아베티크 네프로파시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이 신장에 미치는 영향. 당뇨병이 신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심각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지속되면 혈당이 높게 유지되어 혈관에 손상을 주고 이로 인해 신장 혈관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에서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 신장에 공급되는 혈액이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신장이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 점차 기능이 저하됩니다. 또한 고혈당은 단백질 배출을 유발하는데 이는 소변에서 단백질이 보이는 원인이 됩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소변에 단백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필터링하는 역할을 하지만 당뇨병이 있으면 신장이 손상되어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단백뇨단백질이 소변에 나오는 현상가 발생하며 이것은 신장 기능 저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뇨병성 신장질환의 단계. 당뇨병성 신장질환은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2. 초기 단계. 신장에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환자가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지만 혈당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점차 신장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소변에서 단백질이 미세하게 배출될 수 있습니다. R. 중간 단계. 신장 기능이 약 70% 감소하게 되며 단백질 배출이 늘어나고 고혈압이나 부종몸이 붓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혈액과 소변 검사 결과에 이상이 나타나며 더 이상 단순한 당뇨병 치료로는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산, 말기 단계, 신장 기능이 80% 이상 저하되며 이 단계에서는 신부전 신장이 거의 기능을 못하는 상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부전이 발생하면 투석이나 신장 이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당뇨병성, 신장 질환 예방과 관리 방법 1. 혈당 관리. 당뇨병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혈당 관리입니다. 혈당이 꾸준히 정상 범위 내에 있을 때 신장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식단 조절, 운동, 그리고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식사는 당지수가 낮은 저당 식단을 선택하고 식사 후 혈당 변화를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혈당 수치를 자주 체크하고 꾸준히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 혈압 관리. 고혈압은 당뇨병성 신장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으면 신장의 혈관에 더 큰 압력이 가해지며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혈압을 정상 범위 내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는 저염식, 규칙적인 운동, 체중 관리가 필요하며 고혈압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산, 단백질 섭취 조절. 당뇨병 환자에게는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단백질을 적당히 나누어 섭취하고 고단백 식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을 중심으로 식사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C. 생활 습관 개선. 당뇨병과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체중 관리가 중요합니다. 운동은 혈당 조절과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되며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 정기적인 검사. 당뇨병 환자는 정기적인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소변에서 단백질이 배출되는지 확인하고 신장 기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신장 질환의 초기 단계에서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뇨병과 신장 건강을 위한 식단 관리. 식이요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당뇨병을 관리하는 식단은 저당, 저염, 고섬유질의 식단이 되어야 합니다. 식사는 복합 탄수화 무련미, 보리, 고구마 등을 중심으로 하되 설탕과 같은 단순당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등과 단백질이 적당히 들어있는 음식 닭가슴살, 두부, 콩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은 당도가 낮은 베리류나 사과 등을 선택하고 과일을 섭취할 때도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당뇨병이 신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하지만 혈당 관리와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신장 질환을 예방하고 신장 기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검사와 식단 조절, 혈압 관리를 통해 당뇨병성 신장 질환을 예방할 수 있으며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병 환자라면 오늘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신장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그 결과 신장 기능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정기적인 검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합니다. 신장은 몸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내고 수분과 염분의 균형을 맞추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신장 질환은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검사 방법과 그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장 기능 검사 방법 1. 소변 검사. 가장 기본적인 신장 기능 검사 중 하나는 소변 검사입니다. 소변에서 단백질이 검출되면 신장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단백질은 보통 신장에서 걸러지지 않고 몸에 남아야 하지만 신장이 손상되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단백뇨가 발견되면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징후일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초기 신장 질환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변에 혈액이 섞여 있거나 비정상적인 색깔이 보인다면 신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R. 혈액 검사. 혈액 검사도 중요한 검사 방법입니다. 특히 크레아티닌과 비유엔 혈액 요소 질소 수치를 통해 신장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레아티닌은 근육에서 나오는 노폐물로 신장이 이 물질을 걸러내지 못하면 혈중 농도가 증가합니다. 비유엔 역시 신장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농도가 상승합니다. 이 두 가지 수치는 신장 질환을 감지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또한 EGFR 추정 사구체의 여과율을 통해 신장의 여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EGFR 수치는 보통 90 이상이어야 하며 수치가 낮을 경우 신장 기능이 저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초음파 검사. 초음파 검사로 신장의 크기와 모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장에 이상이 있으면 크기가 작거나 부풀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의 결석, 종양, 물혹 등 이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는 비침습적이며 빠르게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신장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유용합니다. CT 스캔 또는 MRI. CT 스캔과 MRI는 신장의 구조와 조직을 더 세밀하게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이 검사는 특히 신장의 종양이나 다발성, 낭종 등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유용합니다. 고위험군이나 이전에 신장 질환이 있던 사람들에게 권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검사는 방사선이나 강한 자기장을 사용하므로 주기적으로 검사하기보다는 특정 증상이 나타날 경우 필요에 따라 시행합니다. 정기적인 검사로 신장 질환 예방. 신장 질환은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심장 질환 등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신장 질환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연일회 이상 정기적인 신장 검사와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는 신장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으므로 신장 기능을 확인하는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자주 받아야 합니다. 비만이나 흡연, 과도한 음주도 신장 질환의 위험 요소가 되므로 이러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동시에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유전적인 원인으로 신장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자주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장 질환 조기 발견의 중요성. 신장 질환이 초기 단계에서 발견되면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신장 기능을 유지하거나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신장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신부전에 이를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석이나 신장 이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투석은 매우 고통스럽고 신장 이식 또한 성공적인 이식 후에도 면역 억제제를 계속해서 복용해야 하므로 생활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따라서 신장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신장 질환이 의심되면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여 더 이상의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 예방을 위한 일상 관리.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것 외에도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일상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몇 가지 간단한 관리 방법을 소개합니다. 1. 건강한 식습관 유지. 신장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염분과 단백질 섭취를 적절히 조절합니다. 과일, 채소, 통곡물 등을 중심으로 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 물을 충분히 마셔서 신장이 효율적으로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규칙적인 운동. 운동을 통해 체중을 관리하고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배우고 스트레스가 신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흡연과 음주 절제.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신장에 매우 해롭습니다. 이를 피하는 것이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결론, 신장은 우리가 자주 신경 쓰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사와 함께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 일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장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통해 신장 기능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인 검사와 함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세요. 여러분,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가족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신장 건강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족의 지원과 협력이 있으면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가족과 함께 신장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족의 역할. 가족은 신장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정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장 질환을 앓고 있거나 신장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때로 지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족의 격려와 지지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함께 건강한 식단을 준비하고 운동을 함께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신장 질환의 예방은 가족 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장 질환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 모두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식이요법이나 운동을 가족이 함께 실천한다면 개별적으로 노력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협력적인 식습관 만들기. 가족 모두가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동의 식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 단백질 섭취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신장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가족 모두가 신장에 좋은 음식을 선택하여 집에서 자주 함께 요리하고 식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 간의 건강한 식단을 공유하고 외식이나 간식 선택 시에도 건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들이 서로 식사 후 혈당을 체크하거나 건강한 음료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신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은 단순히 식사뿐만 아니라 신장 건강을 함께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운동을 함께하기. 신장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신장의 기능을 촉진하고 몸의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운동을 혼자 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족과 함께 운동하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가족끼리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 타기, 수영 또는 가벼운 요가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함께 하면서 신장 건강을 지키는 목표를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며 실천하면 더 쉽게 꾸준히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을 주며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과 함께 운동을 하면 그들이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 가족들이 함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신장 건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신장 건강을 위한 정기적인 검사 함께 받기. 가족끼리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함께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장 검사를 포함한 건강 검진을 함께 받으면서 가족 내에서 신장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공유하고 건강 관리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신장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과 함께 검사 날짜를 정하고 모두가 함께 받으러 가는 것은 가족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으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함께 검토하고 필요한 건강 관리 방법을 가족끼리 공유하면 신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신장 건강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가족과 함께 신장 건강을 지키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바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신장 질환은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혈압이 상승하고 이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과 함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끼리 명상, 호흡 운동, 취미 활동 등을 공유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또한 대화와 지원이 중요한데 신장 질환을 겪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함께 스트레스를 줄여나가는 것이 신장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결론, 가족은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가족 간의 협력은 신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인 건강 검진 등을 통해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건강한 생활 습관은 신장 질환을 예방하고 신장 회복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신장 건강을 지키는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함께 노력하면 신장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신장 건강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신장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일정한 기능을 유지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기능이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와 신장 건강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나이를 고려한 신장 건강 관리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의 변화. 신장은 나이가 들면서 점차적으로 기능이 감소합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신장의 여과 능력이 저하되어 몸속의 노폐물과 과잉 수분을 효과적으로 배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매우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을수록 신장 질환의 위험이 커지며 기능 저하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6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신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구체 여과율 GFR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단백질 배출, 수분 조절 등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심장 질환 등의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은 신장 질환에 걸릴 위험이 더 높습니다. 노화와 신장 질환의 관계. 나이가 들면서 신장에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질환에는 만성 신장 질환 CKD과 급성 신부전이 있습니다. 만성 신장 질환은 신장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는 질환으로 주로 고혈압, 당뇨병, 심장 질환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신부전에 이를 수 있습니다. 급성 신부전은 갑작스럽게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로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염, 탈수, 약물 부작용 등이 급성 신부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이러한 급성 신부전이 발생할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에 맞는 신장 건강 관리. 그렇다면 나이가 들면서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몇 가지 중요한 관리 방법을 소개합니다. 1. 정기적인 신장 검사. 나이가 많아지면 신장 기능이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신장 검사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신장 기능을 체크할 수 있는 주요 검사로는 소변 검사, 혈액 검사, 초음파 검사 등이 있습니다. 소변에서 단백질 배출이 있는지, 혈액에서 크레아티닌과 BUN 수치가 정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0세 이상이라면 연 1회 이상 신장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식단 유지. 나이가 들면서 신장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식이요법입니다. 저염식, 저당식, 저지방식을 유지하면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 채소, 통곡물, 저지방 단백질을 포함한 식단은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신장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화와 함께 신장 기능이 감소하면 체내 염분 배출 능력이 떨어지므로 나이가 들수록 염분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합니다. 3. 적절한 수분 섭취. 나이가 들면 체내 수분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은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면 쉽게 탈수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심한 신장 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 과도한 수분 섭취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신장 상태에 맞는 적절한 수분 섭취량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운동과 신장 건강. 운동은 나이가 들어도 신장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저강도 유산소 운동, 예를 들어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0분 이상의 운동을 주 5회 이상 실천하면 신장 건강을 유지하고 기능 저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혈압과 혈당 관리. 고혈압과 당뇨병은 신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원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혈압과 혈당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염식, 저당식,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약물 치료를 통해 혈압과 혈당을 조절해야 합니다. low, 스트레스 관리. 나이가 들면서 신장 건강에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이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명상, 호흡 운동, 심리적 지원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신장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장 건강을 위한 추가적인 팁. 흡연과 음주 제한. 나이가 들수록 흡연과 음주는 신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므로 이를 절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중 관리. 과체중은 고혈압과 당뇨병을 악화시키므로 체중을 적정 범위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물 사용주의. 노인은 약물 대사 능력이 떨어지므로 약물을 사용할 때
신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진통제나 항생제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담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결론,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감소하지만 이를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정기적인 검사, 건강한 식단, 적절한 수분 섭취,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예방적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신장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을 지금부터 실천하면 더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장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 정신적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신장 질환은 신체적인 문제가 클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은 신장 기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며 반대로 신장 질환이 정신적으로도 많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장 회복을 돕기 위해 어떻게 정신적 건강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정신적 건강과 신장 회복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신장에 미치는 영향. 정신적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가 심할 경우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게 되며 이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염증 반응을 유발하여 신장 질환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혈당을 증가시키고 심리적 상태가 나빠질 경우 건강관리에 대한 의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경우 스트레스는 이러한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신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게 됩니다. 신장 질환과 정신적 건강의 상관관계.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종종 우울증이나 불안을 경험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투석이나 신장 이식 등의 치료를 받으면서 심리적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석을 받는 환자들은 치료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우울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장 회복을 위해서는 신체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신적 건강 관리 방법. 그렇다면 신장 회복을 돕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정신적 건강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1. 명상과 호흡 운동. 명상과 호흡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적 평화를 찾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심호흡은 체내 산소를 증가시키고 부교감 신경계를 자극하여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합니다. 매일 몇 분씩 깊게 숨을 쉬고 명상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첫 번째 방법은 심리적인 평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운동과 신체적 활동. 운동은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운동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인 엔돌핀을 분비시켜 우울증이나 불안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운동을 통해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요가, 수영 등 저강도 유산소 운동은 신체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매우 유익합니다. 정기적인 대화와 지원. 정신적 건강을 관리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가족, 친구 또는 전문가와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신장 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혼자서 감정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원 그룹에 참여하는 것도 유익할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지원 그룹에서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감정을 이해하며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그룹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과 창의적인 활동. 취미 활동을 통해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거나 요리하는 것처럼 창의적인 활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신장 질환을 겪는 동안에도
이런 취미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는 일상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정신적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 정신적 건강이 어려운 경우 정신과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울증, 불안, 스트레스 등이 심해지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리치료나 약물 치료를 통해 정신적인 건강을 회복하고 신체적인 치료와 병행하여 신장 회복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신장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정신적 건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가 신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명상, 운동, 정기적인 대화,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장 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들은 신체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신장 회복을 돕는 데 있어 정신적 건강 관리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며 이를 통해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과 평화를 찾는 것도 신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정신적 건강을 관리하고 신체적인 회복을 동시에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신장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 전문가와의 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장 질환은 자가 진단이 어렵고 많은 경우 증상이 미미하여 조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협력은 신장 건강을 지키고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역할과 신장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협력적 접근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장 전문가의 역할. 신장 전문의는 신장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전문가로 신장 건강을 관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장 질환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장 전문의는 소변 검사, 혈액 검사, 초음파 검사 등 다양한 검사 방법을 통해 신장 질환의 원인과 진행 상태를 평가하고 가장 적절한 치료 방법을 제시합니다. 전문가는 신장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 맞춤형 치료 계획을 제시하며 고혈압, 당뇨병 등 다른 만성 질환을 함께 관리하는 방법도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신장 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환자에게는 식이요법, 운동 계획, 약물 치료를 적절히 조합하여 신장 건강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협력적 치료, 접근법. 신장 질환을 관리하는 데 있어 단순히 신장 전문의만의 역할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필요한 것은 협력적 치료 접근법입니다. 신장 질환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가정의학과 의사. 가정의학과 의사는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신장 질환과 관련된 다른 질환들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은 신장 질환의 주요 위험인자이므로 이를 관리하기 위해 가정의학과 의사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신장 기능을 조기에 파악하고 예방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영양사. 신장 질환의 예방과 회복을 위해서는 적절한 식이요법이 필수입니다. 영양사는 개인의 신장 상태와 필요에 맞는 맞춤형 식단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염분 섭취 제한, 단백질 섭취 조절, 식이섬유 강화 등의 측면에서 식단을 조정하여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고 회복을 돕습니다.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정 영양소가 과잉되거나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양사의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심리 전문가. 신장 질환은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질병에 대한 불안감이나 우울증이 신장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심리 전문가와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심리 치료나 상담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이 신장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이식이나 투석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정서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심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치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동 치료사. 운동은 신장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과도한 운동이 오히려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운동치료사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운동치료사는 개인의 신장 상태에 맞는 저강도 운동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혈액순환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운동치료사는 체중 관리, 혈압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유, 약사, 신장 질환이 있는 환자는 약물의 용량이나 종류에 대해 신중해야 합니다. 일부 약물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약사는 신장 기능에 적합한 약물을 추천하고 약물 상호작용이나 부작용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특히 진통제나 항생제 등은 신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약사의 전문가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장 질환의 예방을 위한 다학제적 접근, 신장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점은 다학제적 접근입니다. 즉,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환자에게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신장 전문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관리가 필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다학제적 접근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신장 질환의 주요 원인인 고혈압과 당뇨병을 관리하는 데 있어 가정의학과 의사와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식이요법과 운동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정신적 안정과 스트레스 관리는 신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심리 전문가의 협력도 필수적입니다. 결론, 신장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협력이 핵심입니다. 신장 전문의 가정의학과 의사, 영양사, 심리 전문가, 운동치료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종합적인 치료와 예방적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장 질환은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정신적 요소가 모두 연관된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의 협력적 접근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치료와 예방이 가능해집니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며 신장 건강을 꾸준히 관리해 나가세요.